자,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대치 전선이 갑자기 만들어졌어요. 어제 청와대에서 뭔가 설명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제1야당이 또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청와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회동을 거절했다. 어제 청와대에서 신임 최재성 정무수석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통합당 무슨 소리? 공식 제안 받은 적 없다. 지나가는 말로 해놓고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자, 최재성 21일 초청 제안의 불가함을 밝혀왔다. 어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통합당 빈말로 던져놓고선 국민전환 쇼하는 겁니까? 이렇게 또 반발합니다. 지지율 하락세 청, 반정카드 찾기 고심, 뭐 이런 분석까지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지금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야 대표 회동 무산, 결국은 뭐 무산된 거죠. 이렇게 됐으면. 청와대 통합당 서로 다른 얘기를 하죠, 지금. 뭔가 얘기는 있었는데 그게 과연 진지하게 한 것이냐,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냐, 뭐 핵심은 그거 같아요. 청와대 통합당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렇게까지 설명 들면 뭔가 제안했는데 통합당에서 안 갑니다. 뭐 이렇게 한 걸로 보여요. 근데 통합당은 제대로 된 제안 받은 적도 없다. 김종인 제안은 무슨 하면서 경로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알려줬어요. 이거 오늘부터 뭐 국회가 좀 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청와대하고. 자,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8월에 당대표를 초청해 국정 전반에 대해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어제 21일로 제안했던 일정이 불가함을 밝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정당 대표 대화 제안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수해 피해, 경제 위기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치권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와대는 회담을 공식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빈말로 지나가듯이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저희가 거부해서 성사가 안 된 것처럼 떠넘기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법사위원장 강탈, 의회 독식 등 청와대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니 이제 와서 돌변해서 회담하자고 팔을 비틉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에 익숙해지더니 이제는 대화마저 강매하고 있습니다. 국면 전환쇼에 무턱대고 따르라 하면 저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참 무례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청와대는요,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거절하더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통합당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 지금 대화를 강매하나, 무례하다. 이렇게 또 반발한 겁니다. 최재성 평론가. 네. 우선요,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일단 청와대 설명대로 뭔가 만나자고 회동 제안을 한 거예요. 청와대는 왜 회동을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쓸 카드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이 되고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국민의 여론이 좀 나빠지니까 그 이른바 청와대 쇄신 카드를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영민 실장이 유임함으로써 이른바 3기 내각의 어떤 쇄신 의지가 다 사라지고 약간 빛이 발했다는 평가죠. 빛이 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목적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했고 또 그런 효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 측면에 이제 교착 상태가 돼 있는 그러면 여야 관계를 한번 돌파해보자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무수석이 임명되자마자 했던 가장 첫 번째가 갈등이 조장되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게 굉장히 뼈아픈 거예요. 사실은 이 여야 대표회담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물론 최재성 수석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야정 상설협의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자라고 아마 취임 인사차 가서 덕담을 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쪽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원래 여야 대표회담이라는 거는 비서실장 간에 일단 일정과 의제를 조율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언론에 발표하는 게 상례거든요. 묵직하게 진행이 그렇죠. 되죠. 관행되죠. 그다음에 조용하게 하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좀 청와대가 이렇게 나오니까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청와대는 정말 지금 코로나 전국도 어렵고 수해도 어려우니까 오늘부터 국회가 열리는 날이고 하니 이 카드로 이 국면 한번 돌파해보자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 아쉬운 거는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설령 회담이 이루어진던들
어떤 성과가 나겠느냐라는 점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청와대가 이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측면은 대단히 저는 좀 이런 전략적 패착이다. 저는 이렇게 좀 분석합니다. 자, 배종희 교수님. 이번에 좀 관점을 좀 달리해서 통합당 설명대로라면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이 와서 약간 뭐 지나가는 말로 뭐 회동 얘기를 했다는 거였는데 그게 제대로 된 제안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살짝 나왔을 때 통합당에서 그럼 그런 얘기 꺼내신 거 보니까 만나실 의사가 있는데 그럼 회동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진 않은 거예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지금 안 만나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통합당이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처음으로 예. 탄핵 국면 이후에 역전이 됐고 예. 뒤집으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최저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니까 예. 상대방 어려운데 왜 만나줘서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주냐. 그러고 그런 보니까 거예요. 그 지지율 나왔을 때 이 신문의 표현 중에 하나가 통합당 아래 민주당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또 여당 입장에서는 예. 빨리 만나가지고 예.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는 국면 전환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쟁점은 크게 세 가지 같아요. 하나는 과연 대화 제의를 했느냐. 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화 제의는 한 거는 사실이에요. 뭔가 얘기는 지나가는 그렇죠. 말이든 어떤 게 있었던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해요. 더구나 대화 예. 제의 처음에 한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전임 강기정 예. 정무수석도 얘기를 했고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이 본인이 이제 취임해가지고 예. 정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대로 했느냐 지금 공식적으로 했느냐 제대로 했느냐 이 형식 공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전임자도 지나가는 말로 했다 할 수가 있고 후임자가 왔으니까 나름 형식을 갖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방을 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꼭 만나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당은 나는 안 만나겠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이제 나라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는 국면에 있고 또 수해 피해도 있고 경제도 안 좋고 더구나 이제 여야 관계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국회가 사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만나야 된다. 그리고 만나야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통에 대해 협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여야 국정 상설 협의체는 이미 상설로 설치가 돼 있는 거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 모두 좀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을 바라보는 대승적 차원에서 빨리 만나서 소통하고 협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정 평론가 설명과 배종규 설명이 약간 결이 다릅니다, 지금요. 보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자, 장윤희 변호사. 네. 최재성 정무수석, 뭐, 빈말로 제안을 했든, 뭐, 어떻게 했든 아무튼 뭔가 얘기했는데 이게 뭐 안 됐다라고 어제 청와대에서 설명을 했어요. 네. 그건 사실은요, 청와대 회동,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거잖아요. 사실 굉장히 묵직한 자리거든요. 사전에 다시 조율 과정도 좀 복잡할 수 있고 진행이 꽤 됩니다. 이렇게 묵직하게. 그런데 그걸 굳이 어제 거절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작정하고 마이크를 잡고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죠. 이거는 아마 이제 회담이 성사되기 좀 어려울 거라는 자체 판단이 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좀 알리고 이걸 분위기 쇄신용으로 좀 활용할 것이냐 이런 판단도 다소 있었던 걸로. 그러면 뭔가 노력을 했다라는 걸 좀 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의 여러 요인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뭐 부동산 세법이나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밀어붙이기식으로 했다. 야당의 협조를 전혀 얻지 못했다라는 점. 하나의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또 야당의 협조를 제대로 얻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야당과의 협치가 분명히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는 만날 필요성이 분명히 제기되는데 저는 일단 제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식 제안을 받지 않았다라는 미래통합당의 어떤 반박은 그렇다면 이 조율 과정을 어느 정도나 공식화해야 이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건지 날짜까지 못 박아서 21일 날 보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언저리에 던져놓는 식으로 굉장히 무례하게 제안했다라고 폄훼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소통으로 이 일자를 조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좀
고무적일 겁니다. 분위기는.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 지지율이 하락하는 여당과 손을 과연 우리가 잡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지금 여당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다소 낮아지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여러 현안들이 굉장히 엄중하게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이걸 정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인지 상당히 의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결국 물론 청와대나 뭐 정무수석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야당에도 어떤 역풍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청와대가 불발된 사실을 굳이 알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통합당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분이 물어봐서 대답하는 게 아니고 예. 스스로 밝힌 거잖아요. 예. 저것은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죠. 아, 또 그런 신호로 해석을 하십니까? 정략적인 접근을 하신 거죠. 진짜 대화를 원했으면 더 물밑으로 좀 더 노력을 했겠죠. 아. 예를 들어 대화하는 상대방이 진지한 제안이라고 느끼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굳이 저렇게 했다고 밝히는 이유는 저는 상당히 좀 무리하다고 봐요. 이런 최 정무수석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가 이미 저 한 건으로 나온 거예요. 통합당 입장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중이지 고무된 상황이 아닙니다. 통합당은 여태까지 대통령께서 5번 그 모임에 나가서 건의한 것들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지난번에 주원내 대표가 정무장관 신설을 건의했는데도 답변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협치를 위해서는 사실 야당의 말을 듣고 그것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협치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런 자리만 있었을 뿐이지 사실은 대통령께서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반영해 주신 적은 사실상 없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공허한 목소리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무리한 제안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상 이제 청와대 회동,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 뭐 이런 게 사실은 소식 나올 때는 사실 정치권에서 좀 흘러나오죠. 국회발로. 근데 어제는 좀 약간 이례적이긴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그것에서 야당이 또 반박하는 뭐 이런 모습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홍천 민주당 의원. 말로는 민생, 몸은 과거사 검찰에. 그러니까 본인 소속 정당의 최근의 모습을 비판을 이렇게 했습니다. 본인의 그런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여당 행태 작심 비판 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현 상황 위기로 인식 못하면 문제다. 친문 눈치 보느라 모두가 원보이스다. 40% 넘는 야당 지지, 이런 지지하는 국민도 헤아려야 된다. 이렇게 쓴소리를 한 거죠. 자, 그러자 친문 지지자들 게시판에 빨간 옷 줘. 빨간 옷 줘니까 빨간 색깔은 야당 통합당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일부는 되돌아볼 얘기다. 이렇게 옹호하는 입장도 보였다. 이렇게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요거를 장유희 변호사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거 이렇게 되면요. 조홍천 의원 또 친문지들한테 또 엄청난 공격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저는 공격의 빌미를 좀 자초한 측면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조홍천 의원이 민주당의 이제 재선 의원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누구나 좀 볼 수 있는 글에 우리가 뭐 말로만 민생을 외친다라고 이제 쓴 것은 당연히 내부적인 통로를 거치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게 본인의 입으로 나가도록 그것을 이제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내부 균열로도 비칠 수 있고 또 이 글이 올라간 시점이 물론 이제 지지율 하락에 대한 반성이기 때문에 시점이 그렇겠지만 지지율이 하락되고 있는 상황에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달리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부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원팀이 균열이 나가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본인이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고 이건 어떤 자기 정치의 하나의 형식으로 이걸 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그렇다고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읽힐 수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인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다소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약간 자기 정치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장유희 변호사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최소영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그 장유희 변호사님 말씀에 사실 동의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일부 제 동의는
뭐 당내에서의 예. 조 의원을 보는 시각은 동의합니다만은 예. 저는 조 의원이 지금 저 말에 이 기사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 이 정도를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상식에 관한 발언이었죠. 정당이라는 게 일종의 예. 좀 약간 이 소란스럽게 가는 게 맞아요. 한 방향 한쪽으로만 간다면 그거는 일종의 결사체지. 그건 어떤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당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 지금 얘기 보세요. 현 상황 위기로 인식 못하면 문제다. 친문 눈치 보느라 모두가 원보이스다. 아니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야 한다. 좀 다양성 있는 목소리를 예. 들어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국민이 이렇게 원하고 국민이 이렇게 질책하면 받아들이고 왜 그런지 한번 원인을 분석해 봐야 한다. 예. 왜 전당대에 관심이 없을까? 뭐 관심, 논쟁, 비전이 없는데 당연히 관심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빨간색 정당에 돌아가라는 식의 이야기로 하면은 치환화 버리면은 이거는 사실 건강한 논쟁도 안 되고 예. 합리적인 토론과 생산적인 논쟁이 사라져버린 정당이 그거는 어떤 일종의 완전한 정치 결사체 수준이지 예.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국민을 대변하는 대중정당이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박해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징화된 말 예, 아니겠습니까? 그 당내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쓴소리하는 뭐 의원들 얘기죠. 전 끝에가 박해가 물론 성을 딴 말들이지만 왜 그렇게 이 대중이 인식하고 국민이 들여다보는지에 대한 한번 성찰의 지점도 한번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전체로 보면은 좀 두 분 의견 좀 다르죠? 근데 최근에 이 정치 관련 기사 보면 민주당과 관련된 기사가 많아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 이런 움직임과 저런 움직임, 약간 결이 다른 움직임이 있다. 아니면 뭐 함께 가야 된다. 뭐 이런 약간 다툼도 있다. 뭐 이런 기사들 오늘 참 많습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나오는 목소리를 전하는 기사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분들 생중계를 보시면서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몇 가지를 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요, 코로나19와 관련된 건데요. 설마 하는 느슨해진 경각심, 국민 대재앙 부른다. 어떻게 보면 강한 경고를 담아주신 댓글입니다. 그리고요, 정광훈 목사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왜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됨을 왜 모르는가?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광복회장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죽고 살기 문제인데 누구라도 그랬을 수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이셨고요. 누군가는 해야 할 소리를 광복회장이니까 할 만한 소리다. 그러니까 공감한다는 뜻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댓글은 이렇습니다. 과거를 가지고 연연하지 말고 현실을 따져보자. 이런 또 당부를 하셨습니다. 댓글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